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제 우리에다가 이제 과목 이름 붙이면은 그 우리 학원 과거든요. 예, 우리 수학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감기가 좀 세게 걸려가지고 목이 굉장히 잠겨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고등학교, 제가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꽤 봤는데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운이 좋게도 제가 만났던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굉장히 성실하고 선생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착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일고등학교에 굉장히 애정이 있는 상태고 수업도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굉장히 호흡도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우리의 이제 신입생들이 만약에 오게 되더라도 굉장히 제일고등학교의 스타일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열심히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고등학교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요. 이제 제일고등학교 시험이요. 엄청나게 제가 원래 문항 분석을 좀 했었어요. 표에다가 그 제일고등학교 시험 문제 제가 어떤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왔고 어디서를 하다가 너무 문제들이 다 약간씩 좀 전형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문항 분류하는 의미가 크게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뭉뚱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가 문항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들이요. 원래 수학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하 난이도에 이제 쉬운 문제들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한 두어 개가 나오는 게 수학 시험인데 이제 등급 가리기용의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고등학교 시험은 이제 방금 제가 운양고를 했는데 운양고랑 굉장히 차이점이 뭐냐면은 난이도가 약간 낮은 문제들도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오지가 잘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변형을 계속 줘요. 선생님들이 자기 욕심이 조금 들어간 거죠.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를 낼 때 똑같이 내면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제 추측이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이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단순히 숫자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 자체를 변형을 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하위권이 굉장히 힘들어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모양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문제를 실제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는 이 모양의 문제 유형을 알아 라고 자신을 했더라도 시험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변형된 문제를 보고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권과 중상위권의 격차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양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들도 아까 또 운양고랑 비교를 또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운양고 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 몇 개를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어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가지고 이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고등학교는요. 모의고사 문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이제 모의고사 학평이나 기출 문제에서 찾아봐도 어려운 문제들이 딱히 없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잘 없고요. 중상 난이도의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더 여러 개 있는 느낌.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제가 출처를 찾아봤을 때 출처가 잘 찾아지지 않는 시중 문제집에 있는 느낌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족보닷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족보 수학 문제 과목별로 문제들이 있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 있는 문제들을 그냥 가져다 쓴 것 같은 거기 있는 문제들이 되게 뭔가 교과서 유형이랑 좀 다른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들이 좀 나온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문제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교과서랑 교과서 출판사가 교사용 자료들을 다 교사들한테 줍니다. 그 교사용 자료들 안에서 잘 파헤쳐 봤더니 거기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요, 여기 문제가 이제 교과서 문제가 이제 변형된 상태로 나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건 실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 이게 이제 바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1학년 문제예요. 작년 1학년 첫 문제, 첫 중간고사 문제인데 이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전혀 아니고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교과서에 있는 스타일이랑은 또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조금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풀 수 없도록 좀 세팅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실 제가 예시를 들려고 가져온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8번 문제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 시험 8번 문제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 자체도 당연히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거의 똑같은 상태인데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응당 풀어야 돼요. 마땅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당연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 이런 모양은 못 봤는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모양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씩 변주가 들어간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되더라도 더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건 아닙니다. 뭐 굳이 안 찍으셔도 될 거예요 아마. 예. 그 뭐 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이것도 다 교과서에서 찾은 거예요. 그냥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 이제 거기 출판사를 쓰거든요. 이번에 교과서 목록도 이미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그 사이트에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공통수학 1학년 교과서는 다 미래엔을 사용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엔 출판사의 그 교사용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그 출판사 자료까지 다 뒤져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을 찾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변형이 생각보다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변형이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양치기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성적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느낌이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응용을 해서 풀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하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친구들은 요런 이제 일반적인 뭐 문제들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까다로운 문제들을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지만,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그냥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 유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사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1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일단 모의고사 문제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가 안 되지만은, 그 같은 개념 안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도 변형해보고 저렇게도 변형해보고 다양한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다. 난이도를 계속 심화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계속 심화적으로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더 어려운 거 하고 더 어려운 거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점수권에서 우리가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상 난이도의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이제 이번 학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기본기,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개념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냐 안 했냐로 사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학생들의 이제 기본적인 자질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되겠고,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개념 수업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개념 수업을 왜 이렇게 자꾸 설명했던 거 또 하고, 학생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아는 내용인데 또 수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이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자기가 진짜 개념이 이해됐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반복을 해야지만 그 부분이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학생이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변형된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부하면 요만큼 오르고 요 정도 공부하면 요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만큼 오르고 한 번에 30점씩 올릴 수 있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러면은 이제 한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유형별로 학교 출판사별 그 이제 미래엔이 되겠죠. 제1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미래엔 출판서 이제 문제들을 교과용 문제들이랑 출판사 교사용 문제들을 학습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변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에 변형된 문제들이 전부 다 그 교사용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등학교부터는 중학교부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학교 교과서를 그 학교에서 그냥 정할 수 있잖아요. 이 학교는 이런 교과서 쓰고 당연히 내용은 똑같지만은 이 출판사 교과서 쓰고 저 출판사 교과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당 출판사마다 자기의 교과서가 선택받기 위해서 교사용 자료들을 많이 배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0문제든 500문제든 들어있는 자료를 줘서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 출제하기 힘드시죠? 하고 요렇게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요 중에서 선택해서 학교 시험 출제하세요. 요런 가이드라인으로서 교사용 자료들을 많이 주는데 저희가 그걸 다 확보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그 학교의 출판사에 맞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게 좀 의미가 있는 학교가 제가 봤을 땐 제일고등학교가 될 것 같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가 뭐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일단 봤던 문제들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에 변형된 문제들 두어 개, 요 문제를 봤을 때 요것도 변형된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평 기출 이거 돼 있는데요. 요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중간 난이도 정도의 학평 기출만 볼 겁니다. 제일고등학교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까지는 제가 굳이 학평 기출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한 문제 푸는데 2, 30분씩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절대 출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중하 난이도에서 제가 선별한 문항들만 연습 개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의 이제 내신 대비 수업 자료인데요. 이제 3월 되게 되면은 이 친구들 진행을 하게 될 자료입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교재인데요. 단권화 교재고요. 이 안에 개념 설명, 이제 유형 문제,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 심화 문제까지 다 다룰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름 두툼하게 중간 한 권, 뭐 기말 한 권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뭐 표지는 뭐 제가 변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려놨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빈 왼쪽 페이지에 문제 딱 하나 넣어놔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보자를 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두세 개를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강조를 하는 게 문제에 따라서요. 객관식 문제가 있고 서술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문제의 풀이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는 어차피 보기가 5개란 말이죠. 근데 그 보기 5개 중에 정답인 거를 빠르게 찾아내는 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너가 교과서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았구나 라는지 아니면 찍어서 맞췄는지 관심이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 결국 OMR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객관식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에 집중을 맞추는 거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는 거죠. 객관식일 때는 어떻게 푸는가?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가 언급을 해줘야 감점을 받을지 않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하나를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옆에다가는 양옆이 아니라 오른쪽 페이지가 되겠죠. 그 문제를 이제 자기가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직접 변형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두세 개 아니면 많으면 네 개까지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애들 필기하지 말라고 당연히 중요한 건 필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은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학은 그 자기가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내러티브로 흘러가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으로 열심히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보다가 쓰고 보다가 쓰다 하면은 제 설명을 놓치게 돼요. 이게 하나의 미싱 제 설명에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그 뒤에서 이제 머리가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제가 미리 필기를 해놨으니까 너네들은 내 수업만 일단 봐라.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재에 이제 자기가 여기다가 풀이를 쓰게 될 건데 그 풀이를 봤을 때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교정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풀이를 한 거를 제가 찍어봤는데요. 어,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아쉬운 거고 요게 조금 잘한 거예요. 이제 글자가 확실히 줄이 맞춰 있죠, 이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한 줄 쓰고,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세로 상하로 수식이 전개가 돼요. 위에 있는 거를 상하로 수식을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를 보고서 그 밑에서 하나씩만 계산을 해야 돼요. 항상 계산을 할 때. 한 줄을 넘어갈 때 계산이 하나씩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야 된단 말이죠, 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내가 비교를 하면서 수식이 나머지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따라가면서 줬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쓰게 되면은 내가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고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친구 맞긴 했네요. 쉬운 문제라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갔을 때 길을 잃게 되고 자기의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리닉 자료인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험이에요. 그냥 실제 시험인데 조금 짧게 보는 거죠. 이제 실제 시험보다는 문제수를 좀 줄여가지고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 잘하다가도 시험 날 가서 이제 시험을 망쳐요. 당연히 기본기가 좀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있냐면 이제 70점대에서 100점대로 잘 못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100점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제 성적을 이제 중상위권까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67점까지 맞을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성적이 잘 안 올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험 날 평소에 하던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관성적으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관성적으로 푼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제 교재도 그렇지만 교재들은 필연적으로 한 유형의 문제들이 주르륵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풀고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서 얘네들을 풀 때는 여기가 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 다음 유형도 어차피 한 유형의 문제들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성적으로 이거 푸는 동안에는 이 문제에 온전히 빠져들 수가 있고 이 문제 유형을 푸는 동안에는 이 유형들을 온전히 풀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배웠다고 하더라도 1번 문제에 4단원 문제 나오고 2번 문제에 1단원 문제 나오고 3번 문제에 3단원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문제 단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문제에 몰입할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공부하던 문제집 풀던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단원의 문제가 튀어나오더라도 내가 그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 막 구글 검색하는 것처럼 꺼내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단련을 시켜주는 게 이제 클리닉 시간에 저 테스트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 친구들 일주일에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두세 번씩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간고사를 최대한 거의 뭐 시험 볼 때까지 한 10번, 20번, 30번을 본 다음에 시험 실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빨리빨리 내가 개념을 꺼냈을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이제 오답 같은 거는 당연히 이 점검 테스트니까 내가 이 클리닉을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문제랑 그리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부족한 문제들은 심화적으로 더 볼 수 있도록 테스트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학생들을 세 단계로 약간 분류를 할 건데, 기본기가 당연히 부족한, 여기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어떤 친구 제가 예시로 드러났는데 10점 받았다가 40점 맞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일단 10점 받았다는 얘기는 일단 시험 문제를 안 푼 거죠. 그죠? 다 찍으면 한 10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일단은 뭐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겠으나 일단 40점으로 올리려면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일단 개념선을 최대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올릴 수 있게 일단 40점까지 올려놔요. 점수는 결국에 계단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10점 다음에 20점 다음에 30점이 아니라 10점 다음에 50점 다음에 70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험에 따라서 딱딱 자기의 알맞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계단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넣은 거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서랑 교과서를 일단 최대한 반복을 시켜서 자기도 공부하면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했던 게 이거예요. 이제 시험날 문제들이 뒤죽박죽 섞여 나오면은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시험 문제를 푸는 그 텐션, 긴장감, 시간을 재고 직접 문제를 푸는 거랑 내가 느긋하게 방 안에 앉아서 숙제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번 시험을 보는 것처럼 클리닉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해서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상승을 시키고,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숙제에 대한 시스템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위권까지 이제 거의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문턱을 좀 못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 이 친구는 이제 분명히 열심히 했고 준비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시험 날 이제 또 뭔가 계속 실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도 보면은 시험에 대한 긴장감 부족도 있겠지만은 어떤 문제에서 탁 막혔을 때 그 시간 분배, 내가 막힌 문제가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이제 뭐라 그래요? 한이 맺혀가지고 아 나 이거 아는 문제인데 이거 못 풀면 안 되는데 겨우 10번에서 내가 틀릴 수는 없어 이러고서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 시험 문제를 보는 기술적인 부분도 수업이 되겠지만은 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교재에서 유형을 이 문제를 요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방법을 여러 개를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뭐 후기는 뭐 좋은 말 열심히 써놨는데 뭐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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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서만 하는 게 충분하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전혀 아니야. 음, 음. 분명히 학원에서는 이제 집에서 할 양의 숙제를 배부가 될 텐데 그게 분명히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예. 음, 음, 음. 숙 그거는 이제 학원 숙제를 다 했다고요, 아이가. 어. 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답답한 경우네요, 그죠? 그 뭐 일단 숙제를 줬으니까 다 하긴 했는데,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자습서를 하나를 더 챙겨야죠. 자기가 아무튼 그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가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100점을 맞을 실력이 아닌데 일단 쉬지 않고 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일단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예. 내가 지금 시험 봐서 100점을 맞을 실력이 아닌데 어떻게 쉬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학원에서 하는 자료가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은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자료를 더 줄 겁니다. 내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깨 부셔야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워딩이 좀 셌는데 그 생각을 깨 부숴가지고 예. 충분하다는 기준을 자기가 세우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불성설이고 예. 이거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만나면은 좀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 내용 자체가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지금 당장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죠. 열심히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 열심히 하고 진짜 이 친구 열심히 한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 입으로 절대 충분하다고 네. 네. 당연히 학원 자료로 되는데 그 자기가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집에 와서 이제 논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네. 분명히 학원에서 더 자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한테의 경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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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면담을 좀.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